여러분 안녕하세요. If you provide me with evidences, evidence가 근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한테 근거를 준다면 have it, 밑줄, 내가 그것을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look up, 올려다보다 또는 방문하다. 두 번째는 look after, 돌보다. 세 번째 look into,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 조사하다. 답은 3번인 거고요. 네 번째 look up to, 에서 올려다보는데 시선이 가서 닿는 거라서 존경하다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look up to가 존경하다잖아요. 그럼 존경의 반대말이 있겠죠? 존경의 반대. 그러면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걸까요? 네, 내려다보는 거야. 그럼 look 뒤에 뭘 쓸까요? up 대신에 dow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선이 가서 꽂히는 겁니다. to가 아니라 look down on을 사용하면 그렇죠. 무시하고 깔보다라는 의미로 look down on 이렇게 되겠습니다. look down on. 자, 그럼 이제 그 외에 look하고 관련된 look 뒤에 붙을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ook 뒤에 가장 이거는 이제 많이 쓴다기보다는 그냥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look 뒤에다가 out을 붙이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look out. look out? out 바뀌니까? 맞아요. 밖을보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look out. 밖을보다. 그러면 look 뒤에다가 ahead. 그부터 어떨까요? ahead는 어디예요? ahead? 앞으로. 그러면은 look ahead의 의미는 뭐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거 있죠?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거가 뭐예요? look이 들어가는 수거? look at은 수거라기보다는 그냥 수거. 이게 전치사투냐 부정사냐. look forward to라는 표현 있잖아요. look forward에서 forward도 앞이라는 의미고 ahead도 우리말로 둘 다 앞이잖아요. 근데 두 개의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자, head는 머리라는 말이죠. look ahead. 이만데 그때 말하는 forward하고 ahead의 차이는 look ahead는 어디를 보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look forward to는 무슨 뜻? 고대하다가 뭐예요? 고대하다? 그래서 그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많이 원하는 게 고대하다죠. 근데 look ahead는 이마니까 그냥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여서 앞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랬으면 좋겠어. 이건 look forward인 거고요. 그냥 앞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냥 look ahea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으로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선이 가서 꽂히는 것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다 또는 앞일을 생각하다 전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ahead의 반대는 뭘까요? 이마가 아니라 이 뒤통수잖아요. 뒤통수라는 영어 단어. behind는 뒤이긴 한데 조금 더 쉽게. 맞아요. look back. 그래서 look back 또 역시나 과거를 회상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그냥 뒤를 돌아보다도 됩니다. 회상하다도 되고 돌아보다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보긴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시선이. 근데 이걸 넘어서 이렇게 눈길이 저렇게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여기 가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지는 뭐라 그러죠? away. look away. look away 의미는 눈길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look away, 눈길을 멀리 던져버리는 거. 자, 이제부터 조금씩 중요한 거 들어볼게요. 자, look에다가 for를 붙이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for는 이유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보긴 보는데 봄의 이유, look for, 찾다입니다. look for, 찾다. 정말 중요하죠? look for, 찾다. 그 다음에 look,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look forward, to에서 이 to가 전치사 to라서 뒤에 명사 붙이거나 아니면 ing 붙이는 거.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수고대하다. 이렇게. look forward to.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look over. 자, look over는 조금 우리말로 바꿀 때 두 개가 좀 충돌하는데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over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범주를 이만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쓱 이렇게 훑어보다라는 말도 돼요. 훑어보다.
그러면 훑어보다는 왠지 좀 이렇게 대강 그냥 쓱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하나씩 하나씩 보다, 일일이 보다 이것도 괜찮아요. look over.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 대신 구 실장님, 현 원장님, 그렇죠? 우리 실장님, 원장님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을 공부도 그렇고 학원 생활도 그렇고 전부 다 뭐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한 look over의 개념인 거예요. look over. 되셨죠?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문법적으로 아까 제가 수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look 뒤에 at을 붙이는 거는 look을 뭐 자동사로 봐가지고 뭐뭐를 보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냥 전치사 at을 써서 편안하게 보는 거는 look at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때 look은 1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2형식의 look도 있어요. 이 형식은 뒤에 뭐가 필요하죠? 보어가 필요한데 맞아요. 형용사도 좋은데 형용사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할 때는 형용사를 써도 되지만 명사를 써서 명사처럼 보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사 다인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보고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보여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처럼 보여 할 때 look 뒤에다가 like a teacher 그럼 선생님은 아니지만 왠지 선생님인 것 같아. 그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쓰고 싶으면 보통 like 명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형용사도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like 명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look 뒤에다가 as if 같은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그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이 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을 뒤에 데리고 오는 그런 이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look into 했고 또 뭐 있을까요? look하고 그러면 의미가 같은 애들 한번 볼까요? 의미가 완전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애들. look도 이제 보다잖아요. 넓은 범주에서 보다이지만 look 말고 또 다른 보다가 있어요. 뭐 있죠? see 또요. watch. 요게 조금 같으면서도 다르죠?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일단 look은 중요한 건 우리는 자동사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동사다. 자동사. 그렇지만 물론 수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look me in the eyes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뚫어져라 쳐다보다 그것도 한번 나왔었지요. 그죠. 자동사로 보통 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동사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see하고 watch의 공통점은 얘는 아이고 잘하고 썼어요. 타동사 목적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 건데 의미가 조금 다르게 되겠죠. see하고 watch. 그럼 see하고 watch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시력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거는 see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이 있어서 보는 건 see. 그러면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watch는 뭐죠, 여러분? 영화를 see 해요, watch 해요? watch. 그럼 운동 경기는요? watch 하죠. 그러면 이 watch라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볼 때는 watch를 한다는 거고요. see는 그냥 시력이 있어서 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watch가 되겠어요. 그 다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watch도 보다인데 자, look 뒤에 at을 붙여버리면 얘도 보다가 돼서 목적어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watch하고 look at은 둘 다 관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진 않아요.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watch라는 것도 우리 뭘 본다고 방금 예를 들었죠? 영화나 운동 경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너를 본다 그럴 때 watch you라고 하나요? I'm watching you. 이거는 너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서 경고를 할 땐 사용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대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움직임이 아예 못 움직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가만히 있는 대상을 볼 때는 look at을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움직이는 거, 동체 시력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거 볼 때는 watch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사, 타동사 정도로만 구분해도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레고스랑 watch는 당연히 3형식도 괜찮고요. 뭐로도 쓸 수 있냐면 5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그때는? 5형식으로 쓸 때는? 감각과 지각은 다릅니다. 자, 괜찮아요. 지각이 있고 감각이 있는데요. 자, 이 지는 뭐죠? 한자. 여러분 한자 잘하잖아요.
그죠? 안다는 거죠. 감각은 뭐예요? 감각? 느끼는 거. 느끼는 것과 아는 건 달라요. 그죠? 자, 그런 상태임을 느끼다라고 우리 굳이 그렇게 이형식 때 말했던 거는 이형식 동사라고 부를 때는 우리 감각 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목적을 데리고 와서 오형식으로 쓸 때는 지각 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자의 차이. 그래서 여기 see하고 watch는 감각 동사가 아니라 지각 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감각 동사는 look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look하고 관련된 수거 한 2개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look인데 look 뒤에다가 high and low 붙여볼까요? look high and low. look high and low. 자, high는 높은 곳이고 low는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을 그리고 낮은 곳을 보다는 무슨 말일까요? look high and low. 위, 아래 이렇게 절대 여러분 원어민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고개를 안 움직이고 눈으로도 이렇게 훑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럼 서양 사람들 싸우자고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위아래를 본다는 거는 자세히 찾아본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찾아본다. 뭐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좋고요. 집안에 물건이 어디 있지 뒤지는 것도 좋아요. 도대체 이게 어딨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좌우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위아래를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ook high and low 여기저기 찾다. 그 다음에 look 뒤에 하나 더 생활영어인데요. look 뒤에 붙여서 who is talking look who is talking 이렇게 합니다. look who is talking. 자, 지각해보세요. look who is talking. who is talking 뭐죠? 누가 말하는 거지? 이거죠. look who is talking. 지각해보세요. 누가 말하는지 보아라 이거죠. 무슨 느낌이에요? 낱말하시네. 너나 똑바로 하셔.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네 일이나 좀 잘해라. 이런 의미로 look who is talking. 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야, 너 늦지 마.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날려줄 때 look who is talk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look은 거의 다 되셨고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됐어요. 네, 두 번째. 이렇게 겹치는 표현이 있을 때는 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거 조금씩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31번. 밑줄 치인 표현이 들어갈 것. 내용이 좀 길어서 독해인가? 예, 물론 독해 실력도 필요하고요. 자, 이게 조금 길이가 있는데 다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중간에 however, 그죠? 역접이 있기 때문에 독해 실력에 사용했던 표현들을 조금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도움되기 위해서 앞에 살짝 보면 every street or every store 모든 길거리나 가게에는 is now filled with, be filled with 가득하다 무엇으로? cell phone users 전부 다 휴대폰을 사용해 라는 뜻이고요. range라는 표현은 범주가 뭐뭐가 되다 이건데요. 항상 자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in에서 범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범주가 이만큼인 이렇게. 그래서 휴대폰 사용자의 범주가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연령대, 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 8살에서 80살까지. 그래서 사용자의 나이가 8세부터 80세까지 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if we consider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니까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기술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거를 보게 되면 alternative에서 여러분 아실 거 alter까지 알아요. alter가 동사를 사용하면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lternative는 대체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런 단어고요. apparatus는요 꼭 도구가 물건의 도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영화, 연극의 장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도구, 장치라고 할 땐 전부 다 apparatus라고 합니다. apparatus. 그래서 혹시 이제 학교 다니시다가 휴학하신 분들은 이제 apparatus라는 말을 전공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용어에서 다 쓰실 거예요. 도구, 장치는 무조건 전부 다 apparatus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lternative apparatus라는 거는 셀폰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기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might replace. 뭐 할 거예요? replace? 바꿀 수 있어요. 그 자리를. 휴대폰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빠르게. 그리고 it. 휴대폰. 그 자리를 대체하면 휴대폰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라는 거죠. 휴대폰이 1번이죠. 너무 당연하게 obsolete. 요거 세 단어로 어떻게 바꾸죠? 세 단어로. out of
date. 네, 구식의 낡은 out of date. 됐죠? obsolete, out of date. 자, 두 번째, extensive. extensive를 워낙 많이 봤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광범위한, 폭넓은. 근데 우리 기출에 폭넓은, 광범위한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어요. S로 시작하는 거. 자, 광범위한 폭넓은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자리가 꽝 뜨여버렸잖아요. 이런 의미. 공간이 영어로 뭐예요? 공간? 스페이스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광범위한, spacious 맞습니다. spacious. spacious 이렇게 해도 광범위한, 넓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spacious.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눈치로 이렇게 이거 스페이스 공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막상 나오면 이게 뭐지 하시고 광범위한, 폭넓은 이렇게. 자, 세 번째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읽어요? prevalent인데요. 동사는 요겁니다. 동사 prevail. 뜻이 뭐죠? prevail. 만연하다. 동사니까 만연한 이렇게 만연하다가 뭐죠? 우세하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세하다. prevalent는 만연한, 유행하는, 우세한. 이게 우리말 좀 더 자연스러운데 prevail을 가지고 우세하다. 모든 곳에, 아주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prevail이고요. 그 다음에 이 prevail을 가지고 prevailing 이렇게 ing로 바꿔도 붙여도 여기 prevalent하고 똑같은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널리 퍼진, 만연한.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서는 2번과 3번의 의미가 완전히 같진 않아도 비슷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광대하게, 폭넓게 이런 말이고, 세 번째도 인기 있게, 유행하면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의미가 비슷한 게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워낙 많이 봤어요. 맞죠? 얘도 앞에 강세지면서 competent, 유능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몇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32번. 여기는 약간 이제 눈치껏 같은 거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She was sorry to tell her husband. 그녀가 미안했어요. 또 유감을 느꼈어요. 왜요? 이유죠. 남편에게 말하게 돼서 tell 해주시고 이제 여기 대신 직접 목적어죠. 뭐라고 말해서 미안했냐면 She couldn't keep the appointment. 약속을 못 지키겠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대. She was up to her eyes in work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그때에는 in work, 일의 범주에 투니까 까지잖아요. 눈까지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데요. 이 up to 같이 볼게요. up to. up to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금은 지금 보어 자리에 she was up to her eyes 이렇게 수거로 썼는데 보통 이렇게 up to가 있으면 뭐뭐까지. 근데 그냥 to를 쓰지 않고 up to를 쓰면 최대한 거기까지라는 뜻이야. 최대한 거기까지. 그걸 지역하면은 in work이니까 일의 범주에 있어서 눈까지 꽉 차 있어. 이거 일이 눈까지 꽉 찼어.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바빠 이런 말이죠. 바쁘다라는 거 우리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1번에 interested in은 흥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prepared는 준비가 된, released는 풀려난이죠.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풀려난. 그래서 네 번째에서 preoccupied with.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점령된 이런 말이죠. occupy가 미리 점령된. 그래서 이게 바쁜인데요. 요거랑 똑같은 건데 e로 시작하고 뒤에 전치사 in이 붙는 거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아요. 뭐였죠? 그렇죠. engrossed in. 네, engrossed in 요것도 역시나 바쁜, 그래서 전념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preoccupied with, engrossed in. 그 다음에 지금 나온 up to one's eyes in 삐리리 이렇게. 자, 오른쪽에 거 33번. 33번 길지만 사실 이 단어 봤었기 때문에 본문 보지 않고 한 번에서 갈 수 있잖아요. nimble, 닌자 거북이 어때요?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speedy, 이렇게 speedy. 자, 본문 한번 살짝 볼까요? 가장 중요한 high-tech threat. high-tech는 신기술의, 최신 기술의, threat, 위협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기술과 관련된 위협인 건데 뭘 위협하는 거냐면 to privacy, 사생활을 위협하는 게 바로 뭐다? 컴퓨터래요. Which permit, 자, 컴퓨터는 허락한다. 뭘 허락하죠? nimble fit of data manipulation을 허락한대요. 자, data는 자료고 manipulation 조작이죠. 자료 조작의 아주 빠른 이 fit이 뭐냐면은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업적.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거는 전부 다 f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적.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룬 거를 fit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예전에는 서커스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보여주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이 가진 업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재주, 업적, 이게 fit입니다. 그러니까 nimble fit이니까 아주 빠른 업적, 무엇? data manipulation, 자료를 가지고 조작하는 속도가 빠른 그런 일들을 permit, 허락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료 조작이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ata manipulation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including에서 이 단어 보실까요? retrieval이 뭐예요? retrieval. 끝나는 거. 회수. 다시 가지고 오는 거. retrieval. including retrieval.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거. 회수.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컴퓨터랑 관련된 거잖아요. 컴퓨터에서 회수한다? 컴퓨터 속에 들어간 거를 칩을 회수한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뭘까요? retrieve. 동사가 retrieve예요. 자, 여기서는 그 뭘까요? 인터넷에서도 회수 아니잖아요. 검색. 아시겠죠? 검색이라고도 쓰여요. 원래 뜻은 회수가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사생활 침범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입니다. 보통 우리 뭐 구글 또는 구글링 한다라고 표현을, 구글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게도 쓰는데 원래 쓰는 단어는 이 retrieval, retrieve, 그러니까 retrieve이라고 하면 동사인데 retrieve라는 동사를 가지고 회수하다, 즉 검색하다, 찾아오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tching of record, 그러니까 기록을 가지고 맞춰보는 거를 가능하게 한다. 근데 그것은 that were almost impossible, 그 앞에 나온 retrieval이나 matching하는 것이 어때요? 거의 불가능했었어. 뭘로는? 종이로 또는 서류로는 불가능했었어. 어떤 종이? 파일 캐비넷에 stored, 저장된 형태의 종이로는 불가능했던. 그래서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 1번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distinctive는 뭐 하시겠어요? distinctive? distinctive? 독특한, 구별되는. 그럼 네 번째 impressive. 인상을 주는, 좋아요. 그럼 세 번째 빼놓은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를 할 거니까. efficient의 뜻이 뭐죠? efficient? 효율적인. 그럼 효율적인을 조금 부드럽게 우리말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효율적인이 무슨 말이죠? 효율적이라는 게 뭐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효과랑 틀리죠. 효과가 있다는 건 뭘 해도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효율이 있다는 거는 능률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 efficient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효과가 있는 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얘는 조금 더 우리말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은 유능한이 조금 더 좋습니다. 유능한.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도 맞지만 유능한이 맞아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이 유능하고 관련된 단어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유능하다는 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유능하다는 거는 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는 skillful. 그렇죠? 재주가 있는 skillful. 그 다음에 비슷하게 skill에다가 ed에 붙여서 skilled, 숙련된, 이것도 유능한이에요. 근데 설마 skillful, skilled 이거를 못 알아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proficient. profit이 이제 이윤하고 관련된 거죠. 이익. 그래서 proficient 읽어볼까요? proficient. 네, proficient. 네, 이게 능숙한이라는 단어인데요. 능숙한, 유능한인데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언어가 능통하다라는 의미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proficien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 또 해볼까요? 요 단어. 요 중간에 낀 게 A가 아니라 E입니다. adapt예요. adapt. 자, 얘도 뜻이 네, 능숙한 adapt.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고요. adapt까지 능숙한. 아셨죠?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건 뭐 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effective. 그죠? effective.
하기도 어려워요. 자, 여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게 중간에 자, 여기 effi까지는 effect하고 비슷하죠. effect과 비슷한데 efficacious 있죠. efficacious. 이렇게 해서 보통 이 뒤에 remedy하고 같이 많이 씁니다. remedy가 뭘까요? 네, 치료법. 그럼 어떤 치료법이에요? 그죠? 좋은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때 유능한 치료법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효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지금처럼 efficacious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뭐 effect하고 efficient 당연히 이제 아실 거고 방금 배웠던 여기 지금 화면에 넘어갔지만 adapt 하고 지금 나온 efficacious까지 하면 어려운 단어까지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이건 뭐라고요? proficient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자, 여기는 우리 선택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오늘 수업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 벌써 30분이야. 자, recessive죠. recess가 후퇴하는 상황이 후퇴, 뒤로 물러나는 거.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거니까 여러분 진보예요? 아니면 진보예요? 전진이에요? 후퇴예요? 후퇴죠. 후미진 곳 이렇게. 그 다음에 불경기 할 때도 recession, S-I-O-N, recession. 이렇게 하면 불경기라고도 쓰는 그랬잖아요. 근데 recessive니까 지금 형용사로 바꿔준 거고요. 요때는 그 아래에 있는 dominant하고 반대말이 됩니다. dominant는 어떤 의미예요? 지배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건 dominant, 뒤로 빠지는 건 recessive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밑줄 뒤에 gene이 붙어 있습니다. gene, 유전자란 말이죠. 자, 유전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 맞아요. dominant, 우성. recessive는 열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도 알아듣지만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자, is one 어떤 거래요? 수식. that produces 만들어내는 거. a particular characteristic 특정한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랑 상관없이 whether a person has only one of these genes from one parent or two of them. 부모 한 명 또는 두 명, 그죠? 둘 중에 한 명만 이걸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이, 그죠? 한 명만 있어도 또는 둘 다 있어도 드러나는 형질이니까 어떤 거예요? 자, 우성이 열성이에요. 한 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할 줄 알아요? 혀 말기? 저는 못하거든요. 혀를, 이렇게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안으로 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전 둘 다 못해요. 근데 여러분, 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귀 속이 축축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한쪽만 있어도 드러나는 거는 그거는 어떤 유전자? 우성입니다, 우성. 티가 나는 거. 그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티가 나는 거, 우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전자랑 상관없이 걔가 있으면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dominant가 답변입니다.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상관없이 드러나는 particular characteristic이잖아요. 특정한 게 드러나게 돼요. produce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dominant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proficient. 자, proficient는 보통은 이제 언어에 사용하는 능숙한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데도 쓰긴 하는데 원어민들은 거의 다 언어를 잘한다 할 때만 한 90% 이상 사용하는 게 proficient입니다. 자, 네 번째, turbulent인데요. turbulent. 여러분 인생은 turbulent 합니까? 20대신데 이번 우리 반은 30대는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가끔 40대, 50대 되시는데. 자, 여러분 느끼기에는 내 삶 참 터뷸런트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괜찮아요. 인생이 그런 거지. 자, 터뷸런트, 터브 이렇게 쓰면 거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타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막 난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urbulent라고 하면 바로 요동치는 거친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명사로 쓰면은 turbulent
turbulence가 되겠죠. turbulence. 그럼 쉽게 표현하면 이제 비행기 탔을 때 난기류, 기류가 거친 건 난기류도 되지만 꼭 기류가 아닐 때도 괜찮아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촛불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할까? 이 단어랑 관련 지어서 생각하면. 시위랑은 조금 달라요. 시위 이따 uprising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소란스러운 상황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prising 이런 의미는 그건 이제 반대 의견을 조금 더 강조한 단어고요. 요거는 뭔가 조용하지 않고 소용돌이 치는 사태를 전부 다 turbulence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아도 좋고요, 나빠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비슷한 단어로 이것도 기출이니까 turmoil이 있습니다. turmoil. 자, 얘도 털가 들어가 있으니까 털가 있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거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소란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소란에다가 조금 더 나쁜 의미를 덧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소란에 조금 더 나쁜 의미가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동 되겠습니다. 소동.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정관념이 털가 있으면은 되게 거친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tranquility 이거 Q예요. tranquility. 자, 트가 있다고 아니라 털가 있어요. 거친 거예요. 털가 있어요. 거친 거고요. tranquility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정도 이제 세련된 단어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tranquility. 이거 그냥 약간 농담으로 이제 수업 듣다 보면 혼자서 tranquility한 상태에 빠지시는 분이 계세요. 원래 공부할 때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어떤 상태여야 돼요?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침착해지시는 분들. 네. 그래서 tranquility, T가 있긴 하지만 털가 아니죠. tranquility는 침착, 고요, 차분함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가만히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tranquility. 네, 그래서 이 단어까지 알아두시면 좀 더 좋겠어요. tranquility.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선택지 먼저 볼게요. concern. 자, 물론 품사에 따라 약간 다르죠.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동사면 뜻이 뭐죠? 동사? concern의 동사? 다 맞아요. 관련되다도 맞고 걱정되다도 맞고. 왜냐하면 내 관심이 가 있는 거니까 관심이 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관련되다 또는 걱정되다 둘 다 맞습니다. 명사로 썼을 때는 그러면 뭐겠어요? 걱정도 맞고요. 근심, 걱정, 근심 다 맞아요. 내 신경이 그쪽에 가 있어 라고 할 때는 concern. 근데 조금 우려스러울 때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concern. 자, 두 번째 anguish 있죠. anguish의 뜻은요? 그렇죠, 맞아. anger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pain. 그러니까 번뇌, 이렇게죠. 번뇌. 고뇌, 번뇌. 그래서 anguish라는 거는 조금 세련되지만 이제 번민, 고뇌 이런 의미라서 화가 나는데 거기에 고통스러움까지 더해지는 거. anguish. 자, 세 번째. 이것도 언젠가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어떻게 읽죠? solicited죠. 그럼 얘랑 요거 solitude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모의고사 때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게 만나서 했어요. 기억이 정확한데 그죠? 혼자서 막 떠들고 가면 모르겠어. 자, solitude하고 solicited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어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냥 보면 일단 얘도 solely 이러니까 그냥 얼핏 보고 잘못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원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뒤에 걸 거예요. solicited. 이건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렇죠. 고독. loneliness. 혼자 있는 거. 그죠? solicited. 미안해요. solitude가 이제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상태. solitude. 그럼 여기 나온 solicited에서 여기는 solicit. 제가 어젯밤에 오늘 공부할 거 보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되게
그 매춘, 매매와 그런 관련된 어원을 가진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혼자서 막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 solicit이죠, solicit. solicit의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순화시켜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사주세요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어원이. 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사주세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죠? 간청하다. 간청하다. 단어가 좀 충격이에요, 어원이. 간청하다. solicit. 자, 그래서 solicitude. 그 이름 약간 단어가 충격적이니까 solicitude. 그래서 요 단어는 간청, 애원 이것도 맞고요. 배려도 맞습니다. 간청, 애원도 맞고 배려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자,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굳이 그런 일을 왜 할까요? 삶이 편안해서요? 삶이 안 편하니까 그러겠죠. 저기는 갈망이라든지 염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염려, 갈망. 그러니까 3번은 결국 1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서 갈망, 염려, 근심. 그리고 1번은 관심이 가는 거니까 근심, 걱정, 염려, 배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니까 배려라는 의미에서도 또 사용될 수 있는 거라서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는 당연히 답이 아닐 겁니다. 자, 네 번째는 temperance 있어요. temperance. 여기가 temper까지만 하면 뭐였죠? 네, 기질. 기질인데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죠?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기질도 되지만 분노를 가지고 순화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emperance라는 거는 그러면 화를 잘 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뭘 참죠? 지금은 그렇게도 쓰이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원래는 술 안 마시는 거, 금주란 뜻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싶은데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미국에서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temperance가 원래는 금주란 뜻입니다. 지금은 절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봐 이렇게 temperance인 거고요. 본문을 밑줄 그은 단어 요것도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얘도 술 안 마시고 정신이 말짱한 상태 sobriety. 술 안 마시고 정신이 말짱한 상태 sobriety. 그래서 얘도 원래는 금주라는 뜻이었거든요. 금주. 그런데 어떻게 폭넓게 쓰이냐면은 맑은 정신, 절제 이렇게 사용됩니다. 전부 다 sobriety, temperance 어원은 똑같이 술 마시는 걸 참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뭔가 단어들이 막 술 먹고 막 그렇고 막 조금 이상해요. 뒤에 더 충격적인 단어도 있는데 고민하고 있어. 말을 할까 말까. 안 조시면 패스하고 조시면 자, 조금 더 넘어가서요. 36번 가볼게요. 36번에서 본문을 보기 전에 밑줄 먼저 볼게요. put down, put down. 직역하면 이제 put은 두다라는 말이고 down은 아래니까 내려놓다도 맞아요. 내려놓다. 내려놓다도 되고 하늘에 있던 게 내려앉는 것도 되죠. 그럼 뭐겠어요? 맞아요. 착륙하다. 착륙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제가 착륙하다니까 여러분 다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공중에 던진 말을 뭐 하고 있죠? 받아 적고 있죠. 맞아요. put down, 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좀 좋게 표현한 거고요. 어떤 사람을 put down해, 또는 어떤 일을 put down해. 그럼 뭘까요? 자, 죄송해요. 제가 저분을 놓고 put down 하면 뭐겠어요? 저분을 깔아뭉개는 거겠죠? 네, 깔아뭉개다. 그래서 깔아뭉개다라서 사람한테 사용하면 무시하다도 되는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uprising, 봉기라는 말이 있어요. 봉기, 정말 반란, 봉기. 그럼 그거를 깔아 누르는 거니까 뭐겠어요? 네, 진압하다. 묵사발을 만들 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그러니까 깔아 누르는 거, 억누르는 거. 되셨죠? 그래서 모르는 표현 나오면 약간 상상을 하면서 억누르는 거니까 진압하다, 이렇게. 자, 두 번째, drop by. 요거는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까먹고 싶으면 안 돼요. drop by 가끔 나옵니다. 자, drop은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듯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들려줘. drop by. 지나가다, 들리다, drop by. 그런데 여기 by가 아니라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drop 뒤에 by가 아니라 뭐 drop
in이라든지 뭐 drop around 여러 가지가 쓰여도 drop이 있으면 떨어지다가 뭐지? 아, 잠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fill up. fill up은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하는 겁니다. 뭐 하죠? 주유소에서?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fill up이에요. 그냥 기름을 넣는다. 그냥 그거는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때는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fill up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ill up은 액체 같은 것을 여기 이거 있으면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것을 fill up이라고 합니다. fill up. 그러면 fill은 채우다라는 뜻이죠. 근데 채우다는 때 fill 뒤에다가 out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fill 뒤에다가 in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시험 문제, 영어로 된 영어 시험 문제 조금만 풀었으면 fill in the blank 뭐라고 맞잖아요. fill in the blank. fill in 삐리리 하면은 빈칸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fill in. 네. 빈칸을 채우다. 그러니까 빵꾸나 있는 거 한두 개 채우는 거는 fill 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뭐 하시죠? 서류를 쓰시죠. 서류. 그때는 서류를 쓰다, 서류에 빈칸을 채우다 fill out the form 이렇게 fill out the form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fill out은 뭐 사전에는 뭐 서류를 쓰다 양식을 채우다 그게는 그게 아니라 빈칸이 이제 fill in 할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정해진 양식대로 다 쓰는 거는 fill out 이라고 하는 거예요. fill out. 그래서 빈칸을 다 채우는 건 fill out이고요. 빈칸 한두 개 채워놓으세요 할 때는 fill in 이렇게. 그리고 액체를 가득 채워넣는 거 fill up이라서 주유소 가셔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셔서 보통 뭐 지금 카드로 이렇게 하지만 저 요번에 작년에 캐나다 갔을 때 기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아저씨 트럭 기사한테 물어보고 막 했는데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fill my car up 이렇게 하셔서 줄여서 그냥 fill it up, it 써서 fill it up 이렇게 해주시면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abide by. 자, abide 뜻이 뭐죠? abide? 잘 몰라요? 그럼 혹시 이 단어는 알아요? dwell. 응? 네네. 근데 그거 저는 그때 공부 많이 하신 거고 그 전에 그보다 더 쉬운 거. dwell in, reside in, live. 살다 아세요? 네네네. 거기, 그죠. 살다, 거주하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dwell in이죠. dwell in. 근데 이 dwell in 하고 비슷하게 abide 하고 dwell이 둘 다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머무르다. abide와 dwell은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dwell부터 보면은 머무르다인데 요 범주, 요 안에 머무르다라서 살다라고 바뀌어버린 거고요. 그러면 abide by에서 머무르다인데 머무르는 거는 사실 싫어도 참고 견디고 있는 거죠. 참고 견뎌요. 그런데 by니까 뭐뭐에 의하여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을 때 그거 싫어도 그 법칙에 의해서 참고 살다 이라서 얘가 준수하다가 돼버립니다. 준수하다. 자, 그럼 이제 준수하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abide만 먼저 보면 우리 가장 쉬운 단어 그 상태로 머무르다라고 할 때는 뭐 remain이라든지 stay 같은 것도 뭐 워낙 많이 쓰니까 이건 쉬운 거고 그러니까 준수하다에서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타동사부터 가볼게요. 타동사. 자, 준수하다는 거는 그거를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도 죠. 순종하다. 쉬운 단어. 명령을 따르다. 복종해. 이렇게 세게 나가도 obey. 타동사라는 obey가 가장 쉬운 단어예요. obey.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은 단어 follow도 쓸 수 있어요. follow. 되셨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 해볼게요, 이제. 자, obey, follow, 준수하다, 지키다인데요. 요 단어 보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벌써 50분이야.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자, observe죠, observe. observe는 여러분이 아는 뜻은 뭐죠?
그죠? 관찰하다, 보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다라는 뜻인데 얘가 자, 남들을 보고 잘 보고 뭐 해야 돼요? 따라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observe가 준수하다, 지키다, 법을 지키다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법을 관찰하다가 아니라 법을 지키다, 규칙을 준수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동사까지 했고 타동사까지 했고 쉬고 난 다음에 자동사도 좀 중요한 짝꿍이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동사 짝꿍 보도록 하겠습니다.